전통농법으로 그러니까 완주 봉동에서 옛날부터 어르신들이 구슬을 따서 천년 동안 이어왔던 전통농법으로 토종 생강 농사를 짓는 공동경작단을 꾸려서 오늘 첫 모임인데 생강농사 전통농법의 제일 처음이 겨울에 보리파종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오늘 굴에다가 보리파종하는 첫날입니다. 첫 모임날. 그때 보리 날 때 수확할 때가 보릿고개라고 얘기할 때처럼 그렇죠. 먹을 게 하나도 없어서 그래서 보리파종을 했다 이런 얘기도 있고, 이 생강의 병이 일모 때 올라왔을 때 거샘이라는 놈이 뚝뚝 따먹기도 하고, 또 어느 정도 생강이 들어차서 잘 열리고 있다가 갑자기 그 뿌리 썩은 병이라고 하는 병이 생겨요. 그 병을 이 보리 뿌리가 막아준다. 보농서 어딘가에 생강과 보리가 궁합이 잘 맞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게 뭐 먹을 때 궁합이 잘 맞다기보다는 제가 볼 때는 그 작물을 키울 때 상호작용이 좋은 작물이다라는 뜻인 것 같아요. 생강은 4월 달에 심고 첫 일모 때가 올라오는 게 6월 달에 나와요. 한 달 한 반 정도가 지나야 생강은 싹이 나와요. 되게 독특하게. 그러고 씨생강을 쓸래는 상강 전에 캐고, 그냥 우리가 먹고 판매하고 하는 거는 상강 후 한 열흘 후에 캐고, 그러면 11월 한 10일경 그때 이제 두 번으로 나눠서 수확을 해요. 예, 잘 알겠습니다. 풍년농사 지으시거든요. 예. 여기는 두둑의 뿌리라고 하셨어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느림이라고 하고, 지금 봉동에서 생강농사 전통농법으로 지은 지는 올해 3년 차고, 이전에 이제 봉동 내려오기 전에는 서울 살면서 일산을 왔다 갔다 하면서 농사를 한 3년을 지었었어요. 그러면서, 300평 농사를 지었는데 뭐 제대로 농사 지은 건 없고, 죄다 고라니가 다 처먹고, 심어놓으면 처먹고, 심어놓으면 처먹고 이래가지고, 근데 그걸 이제 받아들이기 시작하고, 그냥, 수확할 수 있는 만큼만 수확하는 게 인간의 몫인가 보다라고 생각하고 농사를 짓다가, 서울에서 그 에너지를 들여가지고 왔다 갔다 하면서 뭐 왕복 3시간은 걸리고 했으니까 1시간 반, 좀 밀리면 왕복 4시간 걸리고 뭐 이러니까. 그래서 농사를 더 이상 여기서는 짓는 건 아니다. 그래서 어딘가로 내려가서 근거리에서 농사를 지어야 되겠다고 생각한 게, 사실은 어디를 가야 될지에 대해서 전혀 몰랐고 어디를 가야 하나라고 생각했을 때, 도시농업을 할 때 어른들이 그 도시농업 하시는 분들이 다 자기가 좋아하는 작물을 찾으라고 계속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처음에 3년 동안 내내 뭔 소린지 이게 좋아하는 작물이 뭐야 도대체, 그냥 작물 심으면은 다 이쁘고 좋은데, 그랬는데 막상 내려가려고 생각하면서 지역을 선택하자니 너무 막막하고, 그러면 내가 작물을 제가 심었던 작물을 쭉 적어봤더니 쭉 적고 이제 끊기 시작한 거예요. 얘는 나랑 안 맞아 한 게, 열매 채소랑 그 잎채소들이 너무 빨리 자라고 너무 계속 걷어가지고 뭔가를 말려야 되고 골라야 되고 못 따라가겠더라고요, 그거를. 그래서 다 끊고 난 뒤에 남은 게 마늘, 양파, 생강? 딱 이 3개가 남았고, 얘네들의 속도가 나랑 맞고, 속도가 나랑 너무 잘 맞는다라고 생각했고, 마늘, 양파는 어딜 가서라도 심어서 내가 먹을 거는 해야 된다고 생각했고, 그럼 딱 하나, 생강이 남아가지고, 생강 심으러 어디로 가야 되지? 고민을 하다가, 그러면 생강이, 봉동이 우리나라 시베지라고 하는데, 봉동에서는 생강 잘 안 해요, 이제는. 너무 많이 죽고, 그게 60년대부터 이미 생강 농사가 안 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그때 전쟁이 끝나고 그 무렵부터 갑자기 그 비료와 아니면 또 그 농약 같은 것들이 들어오면서 한 10년, 15년 만에 이 60년대부터 이미 이제 생강 농사가 안 된다는 얘기가 시작됐고, 그래서 뭐 2022년에 제가 봉동으로 갔으니까 그때는 이미 이제 생강 농사는 아예
이쪽 분들은 여기서 농사 지을 생각을 안 하고 서산, 가까운 서산에서 농사 지어가지고 들여와가지고 봉동생강이라고 팔고, 그리고 안동 이쪽으로 이제 생강 재배지가 바뀌었고, 그래서 저는 어차피 이제 관행으로 농사 지을 게 아니니까 봉동에 가가지고 땅을 살리면서 농사를 지어가지고 이 사람들한테 이것 봐라, 땅이 살면은 다시 생강 농사가 된다라는 걸 보여주고 싶어가지고, 크게는 아니라, 한 50평만 지어서라도 보여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고, 그렇게 해서 내려갔는데, 그냥 차를 타고 지나가는데 현수막이 붙어가지고 전통농법 보존위원회가 있더라고요. 거기가 이제 제가 가기 2년 전에 국가 중요 농업유산으로 그 전통농법 시스템 자체가 국가유산으로 지정돼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 보존회를, 저기 가면 나처럼 땅을 살리면서 농사 짓는 걸 같이 할 수 있겠다 싶어가지고 군청에 가가지고 이제 물어봤어요. 저 보존회 나 소개시켜달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해 22년에 1월에 갔는데 2월에 그분들하고 같이 이제 농사를 같이 짓기 시작했고, 이게 가서 봤더니 이분들이 이제 국가 중요 농업유산으로 지정받기 위해서 엄청나게 오랜 동안 구슬을 따고, 어른들 90세 이상 100세 다 되신 분들을 다 찾아다니면서 구슬을 따서 옛날의 전통농법으로 이렇게 지었다라는 걸, 그러니까 구슬을 따서 그대로 이제 농사를 짓기 시작했고, 그대로 농사를 지었고, 그랬는데 이제 농사를 지으면서 관행으로 이제 평생 농사를 지으신 60 넘으신 70 다 되신 분들이 있는데, 이분들이 전통농법으로 농사를 지었을 때 거세미가 그 일못대를 다 끊어먹는데요. 거세미가 일못대를 다 끊어먹는데 전통농법으로 농사를 지었더니 하나도 끊어먹는 애들이 없다는 거죠. 너무 신기하다고. 자기들은 거세미가 일못대를 다 끊어먹으니까 맨날 그 농약, 거세미 약을 치고 약을 쳐도 끊어먹고 한데, 전통농법으로 농사를 지었더니 하나도, 한 건도 본 적이 없다. 그래서 이제 반드시 어떤 시스템이 있다. 이 안에 땅 속에 어떤 시스템이 있을 거라고 보고, 근데 아직 제가 이제 거기서 해보고 싶었던 거는, 이 생강농사가 옛날에 어르신들 얘기로는 연작을 했다, 계속. 심었던데 또 심고 심었던데 또 심어도 괜찮았다라는 얘기를 구술로, 제가 이제 구술 자료들을 좀 보면 많았는데, 지금 아직은 그것까지 실험하지 못했어요. 아직 연작을, 저희도 이제 22년에 한 밭은 또 다른 밭에서 23년도에 하고 또 다른 밭에서 24년을 했는데, 제가 하고 싶은 거는 연작을 실험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고, 그래서 여기 구례에서는 한 줌 흙에 미생물이 90억이 있다고 얘기하거든요. 90억이 있다라고 할 정도로 하나가, 한 줌 흙이 저는 지구라고 표현하는데, 그래서 그거를 땅을 좀 살리고 그거를 실험하고 그걸 아웃풋으로 내놔 보는 게 이제 제 꿈이에요. 여기서 지금 첫 해 같이 하시는 분들하고 같이, 첫 해는 사실 조금 걱정스러운 거는 땅의 상태도 아직 잘 모르겠고, 이게 땅이 생강이랑 맞는지도 잘 모르겠고, 또 이제 제가 저번 주에 왔을 때 물이 좀 흘러요, 땅 밑으로. 물길이 지금 어떻게 되는지도 좀 한 해 농사를 지어봐야 좀 알 것 같아서, 그러니까 올 첫 해는 사실 작물이 어떻게 될지 저도 자신이 없어가지고 그런 상태입니다. 네, 저는 소개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짧게 작물을 찾지 못해서 여러 경험을 하면서 또 선배님들을 만나면서 이렇게 많은 공부를 하고 싶어서 이 모임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사실은 저는 생강을 별로 안 좋아해요. 먹는 걸 별로 안 좋아하는 거지. 그러니까 아까 제가 이 선택을 했을 때 나랑 맞는 농사가 뿌리 작물이었고, 근데 이제 생강인데 사람들이 나보고 이거 농사 지는 사람 왜 감기 걸려가지고 저러고 돌아다니냐고. 아니, 감기 걸릴 수 있지. 근데 그래서 내가 이번에 감기 걸려가지고 좀 심하게 걸려가지고 생강 타 먹었네요. 근데
그러니까 저는 생강향을 되게 좋아해요. 제일 생강향이 좋을 때가 밭에서 캘 때 그 향이 그 향은 청량감과 함께 되게 그건 진짜 맡아보지 않으면 내년에 꼭 그 생강향을 맡아보시길 바래요. 근데 생강을 직접 먹는 건 뭐 그닥 즐기지 않아서 근데 작물을 좋아할 때 내가 꼭 먹는 걸 좋아하는 것도 좋아하는 거지만 내가 그 다른 의미, 이 생강의 대가 되게 예쁘거든요. 생강대가 꼭 대나무 잎처럼 생겨가지고. 여튼, 좋아하는 작물은 꼭 한 개 지어서 꼭 먹는 거를 좋아한다고 해서 기준으로 삼을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하고, 또, 아까 말씀 중에 이제 땅을 살리는데 낙엽 같은 거, 그러다가 이제 덮고 하시는데, 물론 그거 엄청 좋은 일이긴 한데, 이게 저희가 생강 농사를 지을 때 5월에 생강풀 작업이 있을 건데 산에 가가지고 참나무 가지가 이렇게 달린 채로 채취를 해요. 그러니까 손가락 굵기보다 좀 작은 덜한 이렇게 아마 이런 식으로 돼 있을 건데 근데 그거 생잎이에요. 생잎을 채취를 해다가 초록색 상태로 이렇게 두둑에다 쭉 깔아주거든요. 제가 아까 단톡방에 올린 거기에도 뭐 영상이나 이런 거 보면 보이시는데 생잎과 갈잎의 차이가 그러니까 엄청나게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생잎에는 이 안에 영양분과 질소질도 있지만 이 안에 오리나무랑 그 다음에 참나무 잎에 있는 미생물들이 생잎에는 많이 붙어 있어요. 그러면서 그 안에 우리가 보이지 않는 또, 벌레 알들. 그런 애들이 참나무에만 낳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벌레 알들이 이런 애들이 많고, 그러면 그 상태로 밭에다 덮어주면 얘네들이 그 땅 속으로 자연스럽게 녹아내리면서 자연스럽게 이 땅을 땅 속으로 들어가거든요. 미생물들하고 이런 게. 그리고 그 안에 거기 자체가 가지고 있는 질소질들이 땅으로 내려가게 되면서 갈잎보다는 생잎이 훨씬 더 땅 살리는 데는 훨씬 더 역할을 한다. 하여튼 생잎이 중요하다. 그래서 5월 달에 가능하면 그러니까 생강풀 하는 게 작업이 되게 고되고 어려워요. 그러니까 차를 가까이 댈 수 있으면 바로 채취를 할 수 있는데 아니면은 채취를 해가지고 덩어리째로 또 끌고 내려와야 되고 이러니까 그게 아마 되게 힘든 일이긴 하지만 그게 사실은 제일 핵심적인 일이기도 하고 또 보리대 멀칭도 역할을 그러니까 이걸 왜 보리대를 멀칭을 하느냐라고 하는 것도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그때 옛날에 보릿고개나 이런 얘기가 아니고 그 얘기도 또 따로 있는데 이게 오늘 파종하게 될 보리 파종과 생강풀 그게 땅 살리는데 역할을 할 것이다라는 지금 그러니까 보리하고 호미라고 아니면은 그라스주류라고 하는 그런 벽과들 이런 애들이 뿌리를 밑으로 뻗으면서 공극을 마련해주는 역할들을 하기 때문에 이 보리파종은 땅 만들 때는 좀 많이 반드시 필요한 작업이 호미를 심거나 보리파종하거나 이런 일들이. 그리고 제가 3년 동안 농사 지으면서 전통농법도 어떤 분은 자기 밭에 전통농법 똑같이 하는데 이분은 수도 뭐라고 해야 되지? 관수시설을 해가지고 물을 주면서 키우시는 분도 계시고 저는 3년 내내 물을 안 주고 키웠어요. 그냥 잡초만 제거해주고 했는데 그러니까 물을 한 번도 안 주고도 충분히 생강은 올해 엄청 가물었거든요. 엄청 너무너무 심하게 가물어가지고 진짜 왜 옛날 농부들이 하늘을 쳐다보면 비님 이렇게 얘기했는지 올해 처음 알았어요. 왜 비가 아니고 비님이라고 얘기할까. 근데 너무 기다려지고 진짜 미친 듯이 기다려지는데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비님이라는 얘기를 왜 하는지 올해 알았는데 그래도 올해 생강이 제법 잘 됐어요. 근데 관수시설을 한 밭은 그러니까 덩어리가 저보다는 한 1.5배가 더 크긴 했어요. 근데 물을 주니까. 그렇지만 또 단점은 뭐냐면 제 생강은 1년 내내
썩는 게 거의 없이 보관이 될 거예요. 근데 그분 생각은 올해 적어도 몇 개월 안에 다 팔지 않으면 썩는 그 감수율이 엄청나게 더 심할 거라는 건 확실한 거고, 그리고 그런 생각을 하면 1kg 사는 것과 제 1kg 사는 거는 완전히 차이가 있는 거죠. 생강을 심기 전에 풀이 많이 나요. 그래서 한 4월 달쯤에 이거를 한번 긁어줘요. 그러니까 두둑을 좀 긁어주고, 예, 긁어준 다음에 이제 4월 한 20일 경쯤에 심고, 그 다음에 5월 달에 생강풀을 해서, 그러니까 그 두둑의 멀칭을 하고, 6월 달에는 보리가 익으면 보리 대가리를 이제 수확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뽑아가지고, 그때는 잘 뽑혀요. 그러니까 익기 전에는 보리가 안 뽑혀요. 아무리 힘을 줘도 잘 안 뽑히는데, 익으면 수확을 하고 난 뒤에는 이거 아주 쉽게 뽑히기 때문에 뽑아서 바로, 아니, 바로 뽑아서, 예. 뽑으면 뿌리가 한 요 정도밖에 안 돼요. 밑에가 이제 끊어져. 예, 얘가 이미 이제 이 땅속 안에서 얘네들이 다 끊어진 상태에서 공극과 여기서 삭으면서 이것도 퇴비도 되고 공극도 마련되고 땅에 숨구멍도 마련을 해주고 해서 이제 이걸 딱 뽑아서 엎어주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계속 풀매기 작업. 계속 이제 풀매기 작업인데, 저는 그러니까 어쨌든 그러니까 풀을 베서 엎어주는 형태로 가고, 그러니까 가능하면 뽑지 않는 형태로. 이게 제가 농사를 엄청, 저희도 공동경작이라는 걸 따로 하고 저는 제 밭을 따로 하고, 그러니까 2년 동안은 공동경작을 같이 하고 제 밭은 따라오고 했는데, 올해는 공동경작팀은 공동경작팀대로 하고 저는 그 옆에서 제 땅만 이제 300평을 농사를 지었거든요. 근데 공동경작 하시는 분들은 처음 하시는 분들이 많고 농사도 처음 하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이게 전달을 해도 제대로 전달이 안 돼가지고 땅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방식으로 풀매기를 하신 분들이 많아요. 그렇게 하시는 분도 있고, 저는 이제 땅이 드러나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살갗이 드러나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두둑은 어쩔 수 없이 그 생강이 자라는 어떤 영역을 확보해줘야 되기 때문에 풀을 좀 뽑기도 하고 이런데, 그래도 어느 정도 키웠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키우고 이게 약간 좀 심하다 싶으면 그때 이제 풀을 제거를 해주거나 뽑아주거나 이런 형태로 했는데, 이게 확연하게 다른 게 훨씬 더 건강해요. 그러니까 풀 사이에서 자란 생강이 훨씬 더 건강하고 훨씬 더 그 사이즈도 커지고. 근데 완전히 이제 표피를 드러내서 그 생강을 재배하시는 분들 보면 훨씬 작고 그 대도 얇고, 이게 결과적으로 생강도 뽑았을 때 훨씬 작아요. 그게, 그러니까 저는 이번에 확연하게 그거를 보면서 약간 확신을 한, 그러니까 계속 그 보존회 이사장님이란 분은 풀을 매야 되는 주의니까, 그러니까 관행으로 평생을 이제 부모님 보고 살고 이러니까 매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나는 아니라고 얘기하고, 내가 올해 3년 차인데 항상 제 밭이 생각이 좋았거든요. 그래서 올해 세 번째인데, 세 번째, 올해 내가 생각이 좋으면 인정하라고 내가 그랬는데, 근데 인정을 못 받은 게, 자기가 생강을 올해 자기 밭에다가 300평을 따로 심은 거예요, 이 양반이. 처음으로 공동경작만 하다가. 근데 자기는 관수시설 해가지고 생강이 막 엄청 크기가 이만해진 거야. 그러니까, 아니, 자기는 관수시설을 했으니까 큰 거지. 그래서 이제 인정을 못 받았는데, 확실하게 제 밭의 생강이 훨씬 더 잘 자랐어요. 그래서 풀 사이에서 키워야 되고, 제가 볼 때는 그 어머니 나무를 찾아서인가? 어머니 나무를 찾아서라는 책을 며칠 전에 추천을 받아가지고, 그 책, 저는 구례에 와서 그 책 모임을 한번 하고 싶은데 저도 안 읽었거든요. 추천 받은 지 며칠 안 됐고. 근데 거기서 얘기하는 게, 제가 생각하는 이 작물들이 자기만 자라려고 살진 않는다는 생각을 확실하게 한 게,
얘네들이 땅속 깊숙이 내려가서 뿌리에서 양분을 끌어올리고 수분을 끌어올려가지고 자기만 먹는 게 아니에요. 나눠줘요. 요 사이에서 자란 생강들이 훨씬 더 대도 굵고 싱싱하고. 근데 얘는 생강만 있는 애들은 지 혼자 그 먹고 빨아 올려가지고 먹으려니까 너무 힘든 거죠. 이 잡초들이 더 밑으로 내려가는 잡초들도 있을 거고 더 옆으로 퍼지는 잡초들도 있을 텐데 그 뿌리들이 모아가지고 먹고 옆에 나눠주는 거예요. 근데 이 책이 그런 얘기를 했다라고 그 책을 쓰신 분의 그 소개하는데 이제 그렇게 말씀하셔가지고 아, 저 책은 반드시 내가 읽었는데 내가 확신은 하나 무지랭이라 저 애기가 내 애기랑 똑같을 것 같기 때문에 그래서 그 책을 꼭 한번 읽고 싶은데 이 잡초의 역할이 확실하게 그게 있다라는 걸 여기서 더 확인해 보고 싶어요. 그러면 저희가 오늘 만나고 그다음에 실은 4월에 만나면 되는 거네요. 그 생각만 생각하면. 아, 그죠. 네, 그런데 아까 얘기한 게 그래도 한 달에 한 번씩은 만나서 맛있는 거라도 먹고 얘기도 나누면 좋겠다. 네. 그러면은